올해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갑니다. 상반기 내내 재물 걱정, 사람 문제, 답답한 흐름 속에서 많이 버텨오셨죠. 하반기엔 좀 숨통이 트일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고비가 찾아올까요? 무술생 1958년 개띠 여러분, 괜히 마음이 헛헛하고 평소엔 잘 넘기던 일에도 유난히 예민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남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혼자서만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좀 지친 건가? 싶을 때가 은근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럴 땐 대부분 나만 그런가 싶어 속으로만 삼키곤 하죠. 그런데 사실 그 기운의 변화를 개띠분들은 누구보다 먼저 몸으로 느끼는 편입니다. 1958년 무술생 개띠는 기본적으로 토의 뿌리를 지녔고 그 땅 위에 금의 성질을 함께 타고난 구조입니다. 이런 개띠에게 2025년의 흐름은 단단했던 땅을 파헤치듯 자주 주변 상황이 뒤흔들리고 특히 하반기엔 재물과 직업 쪽에서 큰 변곡점을 동반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의 미세한 흔들림도 그저 스쳐가는 감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는 띠와 출생연도로만 모든 걸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생일, 태어난 시간, 이름의 한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1958년 무술생 개띠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상반기 흐름과 다가오는 5월 신사월과 6월 이모월 체감 변화를 집중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올해 1월 정축월은 금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개띠분들에게는 내면적으로 책임감과 현실 부담이 크게 다가온 시기였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나 직장 내 역할에서 혼자 짊어지는 무게가 늘었을 수 있어요. 2월 무인월은 목기운의 상승으로 일이 풀릴 듯 하면서도 계획이 자꾸 틀어지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느꼈을 겁니다. 3월 기묘월엔 토와 목의 충돌이 강해지며 인간관계 갈등, 건강의 피로감이 동시에 겹친 분들이 많으셨죠. 4월 경진월은 토 기운이 강조되는 시기로 겉으론 안정돼 보이지만 속으론 묵직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달이었습니다. 그럼 5월과 6월 본격적인 상반기 후반 흐름은 어떨까요? 5월 신사월은 금과 화가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개띠 본연의 금기운에 사화가 자극을 주면서 현실적인 스트레스, 일의 피로감, 금전적 부담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돈은 나가는데 돌아오는 건 없네 하는 느낌 자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재정 점검, 불필요한 지출 관리가 핵심이에요. 또한 사람 관계에서도 예민한 말 한마디가 오해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월 이모월은 더 강한 화 기운이 들어옵니다. 즉 5월보다 더 뜨겁고 빠르게 상황이 움직이는 달입니다. 직업, 가족, 인간관계에서 결정을 요구받는 순간이 본격적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성급하면 후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결정만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세요. 상반기 전체 흐름의 핵심은 반복되는 과로감과 경제적 압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입니다. 최근에도 왜 이렇게 힘든데 표는 안 날까? 괜히 마음이 답답하다 느끼셨다면 이미 그 기운을 체감 중인 겁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재물 흐름, 직업운의 변곡점을 맞이하기 전 지금 이 상반기 마무리를 더 단단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7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7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의 2024만 2026 설명은 전체 흐름을 흔들지 않도록 짧고 상징적으로만 요청.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괜히 마음이 자주 싱숭생숭하고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많아지셨죠? 특히 무슨 일 하나 크게 터진 것도 아닌데 평소보다 지출이 늘거나 사람 일에 예민해지고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지치는지 스스로도 이유를 못 찾을 때 그게 바로 하반기 기운의 전조입니다.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께 2025년 하반기 흐름을 명리학 기준으로 깊이 풀어드립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7월 개미월은 물과 땅의 기운이 뒤섞이는 구조입니다. 개띠는 토와 금의 기운을 지녔기에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속으론 불안감과 경제적 긴장감이 조용히 쌓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체감 최근 많이 하셨을 겁니다. 8월 갑신월은 갑목과 신금이 충돌합니다. 이때는 직업이나 가족 문제에서 변화를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지난주 상담 오신 59세 김 선생님도 직장에서 역할을 바꾸라는 제안을 갑작스럽게 받으셨습니다. 이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달이에요.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갈등이 극대화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지고 가까운 사람과의 의견 충돌, 경제적 손실도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이달엔 특히 괜히 했던 말이 화근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10월 병술월은 토와 화의 기운이 만납니다. 단단한 땅 위에 불이 지펴지는 형상이라 긍정적으로는 새로운 기회, 부정적으로는 건강의 소진을 의미합니다. 즉 성과는 생기는데 체력은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돌아옵니다. 이때는 다시금 내면 불안, 경제적 지출, 가족 갈등이 조용히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고였다가 스멀스멀 샘나는 것처럼 숨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12월 무자월은 토와 수의 대립이 강해지며 올해의 끝자락을 불안정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시기엔 계획대로 안 되는 답답함이 최대치로 올라옵니다.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반기 중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8월과 10월입니다. 8월엔 직업이나 역할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거절하면 기회도 같이 놓칠 수 있습니다. 10월엔 건강과 체력을 관리해야 뒤따르는 성과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몸이 자꾸 피곤하다, 별일 없는데 속이 쓰리고 잠이 뒤숭숭하다, 이런 느낌 드셨다면 벌써 10월 기운을 앞서 체감 중이신 겁니다. 재물운은 하반기 전체적으로 버텨야 모인다는 구조입니다. 큰 수익은 어렵지만 소소한 지출 관리로 기운을 유지하세요. 대인관계는 9월 충돌 이후 11월쯤 다시 안정됩니다. 특히 11월엔 과거 인연이 뜻밖의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2025년은 흔들리는 땅 위에서 균형 잡기가 핵심입니다. 2024년이 준비는 했는데 막상 실속은 없는 해였다면 2026년은 진짜 내 자리를 다지고 결과로 확인하는 해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갈등과 흔들림도 크게 보면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운의 타이밍을 보면서 하반기 중요한 고비만 잘 넘기세요. 혹시 요즘 자잘하게 새는 돈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지? 하시며 고개 갸웃하신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의 2025년 하반기, 특히 재물운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7월 개미월부터 금전 흐름이 살짝 흔들립니다. 개수와 미토의 기운이 뒤섞이며 평소보다 예측 안 되는 지출이 하나둘 스며드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엔 관리비처럼 고정비 점검이 핵심이에요. 특히 60대 여성분들 중 혼자 사는데도 관리비 부담이 크다 느끼신다면 이미 이 흐름을 체감 중인 겁니다. 또 7월 12일, 24일 즈음은 지출 변동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작은 소비라도 신중히 들여다보세요. 8월 갑신월은 갑목과 신금의 충돌로 예상 못한 수리비, 가족 지출이 불쑥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녀 독립 이후 이제 좀 숨 돌리려 했는데 싶은 순간 갑작스러운 지원 요청이나
집안 문제로 다시 지갑이 열릴 수 있어요. 이때 8월 6일, 18일은 금전 재정비에 유리한 날입니다. 자동이체 정리, 보험료 점검 같은 실질적인 정비가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14일, 27일은 충동적인 결정, 특히 투자나 큰 소비는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9월, 6월은 을목과 유금이 부딪히며 집안 내구재 교체 또는 자녀 관련 지출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지출보다 절약보다 방향 점검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라 지출 구조를 바꾸는 시기죠. 그리고 9월 9일, 21일 즈음은 큰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입니다. 재테크 상담, 재정 계획 수정의 적기입니다. 10월 병술월은 병화와 술토가 만나 경제적으로는 숨 고르기 구간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낭비를 단호하게 줄일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이때는 주변에서 좋은 투자처 있다는 얘기 많이 들리겠지만 개띠 기운엔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닙니다. 11월 정해월 해수 기운이 강해지며 집안 가족 관련 지출이 은근히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특히 부모님 건강이나 집 유지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시기엔 버틸 수 있는 기반을 꼼꼼히 다져야 합니다. 보험 재정비, 생활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무자월은 토와 수가 대립하는 달입니다. 자칫하면 돈은 열심히 버는데 손에 남는 게 없다는 답답함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당황하지 마세요. 2026년으로 가는 다리 같은 구간입니다. 지금 쌓아놓는 금전 관리 습관이 내년 본격적인 재물 안정에 기반이 됩니다. 또 참고로 하반기엔 닭띠와의 금전 궁합이 중요합니다. 닭띠는 개띠와 금기운의 상생 작용을 하기에 재정 조언, 정보 교환엔 닭띠 인연을 잘 살펴보세요. 한 줄 요약해드립니다. 하반기 재물운의 핵심은 흐트러진 구조를 차분히 정돈입니다. 작은 구멍부터 메우는 습관이 곧 전체 흐름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살다 보면 마음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특히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아무리 의지를 세워도 현실은 내 뜻대로 안 돌아가죠.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의 2025년 하반기 건강운, 오늘은 그 흐름을 깊이 짚어드립니다. 먼저 7월 개미월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시기의 흐름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체력 저하가 조용히 쌓이는 구조입니다. 특히 심장과 혈압 쪽으로 답답함이나 조이는 느낌, 간헐적인 두근거림이 올라올 수 있어요. 요즘 밤에 누웠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쿵쾅거린다 느끼셨다면 이미 그 기운을 몸이 먼저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 시기는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 가벼운 산책, 기초 체력 보완을 먼저 챙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7월 10일, 22일 즈음엔 몸 상태 점검, 건강검진에 좋은 시기입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로 호흡기, 소화기관에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평소 속쓰림, 식도 역류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물만 마셔도 더부룩하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 이 시기 소화계통 주의하세요. 또한 8월 6일, 18일은 식습관 개선, 약속된 검진을 실천하기 좋은 날입니다. 반면 13일, 25일 즈음엔 과식, 자극적인 음식 피하시길 권합니다. 9월, 6월은 간과 심장 쪽 피로가 극대화되는 달입니다. 스트레스가 잠에 스며들어 새벽에 깬다거나 잠을 자도 개운치 않다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참기보다 수면 루틴을 정리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물 한 잔도 큰 도움이 됩니다. 9월 9일, 19일은 수면 패턴을 바꾸기 좋은 날입니다. 반대로 14일, 27일은 야근이나 무리한 일정은 피하셔야 합니다. 10월 병술월은 토와 화의 상승 작용으로 몸은 바쁘고 정신은 피로한 달입니다. 특히 평소엔 괜찮던 다리 쪽 통증이나 관절 뻐근함이 올라올 수 있어요. 무릎, 허리 주변을 따뜻하게 관리해 주시고 과도한 외출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11월 정해월은 물이 땅을 흔드는 구조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 몸으로는 피로감이 깊어집니다. 이 시기엔 숨 고르는 시간, 내려놓는 여유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소화불량, 입안 염증, 몸살 증상 조심하세요. 12월 무자월은 연말의 피로가
고스란히 몸에 쌓입니다. 이때 과로는 한 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12월 4일, 22일 즈음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을 꼭 마련하세요. 궁합으로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 건강을 도와줄 띠는 토끼띠와 말띠입니다. 토끼띠는 목 기운의 부드러움으로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말띠는 화 기운으로 정체된 기운을 순환시켜줍니다. 가까운 가족, 지인 중에 이 띠가 있다면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 하반기 건강운을 두 줄로 정리해드립니다. 조용히 피로가 쌓이니 미리 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음보다 몸을 먼저 챙기면 하반기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직업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사람의 자존감과 일상의 리듬까지 좌우하죠. 특히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처럼 평생 일터를 중심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퇴직 이후의 공백이나 자영업의 부침이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올해 하반기 직업은 하나씩 흐름 따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7월 개미월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일에 대한 내면의 반응이 조금씩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자녀 일 돕는 부모님들, 최근처럼 괜히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스트레스를 다 떠안는다 느끼신 적 많으셨을 겁니다. 이 시기엔 자리를 지키는 건 필요하지만 감정까지 모두 끌어안으면 건강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7월 15일, 26일 즈음엔 일의 분리를 시도해보세요. 내 몫과 남의 몫을 구분하는 연습이 오히려 전체 흐름을 살립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로 직장 내 갈등, 자영업자분들은 고객 문제나 거래처 마찰이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해도 티 안 나고 안 하면 욕먹는 상황이 많아 정서의 출렁임이 깊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해결보다 관망과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8월 6일, 18일엔 업무 조정, 역할 분담을 다시 세팅하는 데 유리한 날입니다. 9월, 6월은 을목과 유금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며 직업운에도 극단적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 매출 변동, 사업 방향에서 결정을 요구받는 순간이 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만큼 이때는 새로운 시도보다 기존 틀 다지기가 핵심입니다. 9월 9일, 21일은 사업 구조 조정이나 퇴직 후 새로운 일 계획 세우기에 적기입니다. 10월 병술월은 화와 토가 작용하며 활동성은 늘지만 체력 소모도 같이 커지는 달입니다. 가족 일을 도우며 몸은 더 피곤하고 성과는 없는 듯한 느낌이 쌓이기 쉬워요. 특히 내가 이럴 바에 그만둘까 하는 충동이 올라오지만 이 시기 급한 결단은 되려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월 정해월, 해수 기운으로 내면이 흔들리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올라옵니다. 이때는 버텨야 할 일과 정리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11월 8일, 19일엔 퇴직 설계, 자영업 방향 전환에 좋은 흐름이 들어옵니다. 12월 무자월은 마무리 기운이 강하지만 다소 정체와 피로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업 스트레스가 수면에 스며들어 밤잠이 뒤숭숭해질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12월 4일, 22일엔 일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반기 직업운을 도와줄 띠로는 호랑이띠와 돼지띠가 좋습니다. 호랑이띠는 목 기운으로 개띠의 현실 부담을 풀어주고, 돼지띠는 수 기운으로 지친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조심할 점 두 가지는 첫째, 가족일의 감정 과몰입 금물. 둘째, 급한 결단은 반드시 한 템포 늦출 것. 이번 달 연애 결혼운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하반기는 관계의 안정보다 내면 정리가 우선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나누는 게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줄 겁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묘하죠. 같이 있을 땐 힘들다가도 막상 멀어지면 허전하고 또 가까워지면 상처받기도 하고.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께 2025년 하반기 대인관계운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7월 개미월부터 흐름을 보면 이 시기는 겉으론 사람들이 잘 지내는 듯 보이지만 속으론 미묘한 거리감과 상대방의 말끝이 자꾸 걸리는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평소 잘 지내던 사람에게도 왜 저런 말을 하지?
느끼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개수와 미토가 부딪히는 구조 속에선 말 한마디가 내면에 깊게 박히고 괜히 혼자 생각이 꼬리를 물죠. 이럴 땐 억지로 풀려 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는 게 현명합니다. 7월 12일, 25일 즈음엔 대화가 쉽게 엇갈리니 중요한 말은 그때 피하시는 게 좋아요.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긴장으로 직장, 가족 내 관계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갑니다. 특히 자녀나 친한 사람이 기분 변화에 괜히 휘둘리고 내 감정도 잦은 파도처럼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8월 6일, 20일은 오해를 풀고 감정을 정리하기 좋은 날입니다. 반대로 14일, 27일엔 말다툼, 언쟁이 격해질 수 있으니 그날은 최대한 부드럽게 넘기세요. 9월, 을, 6월은 을목과 유금의 대립으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평소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속마음을 숨기는 경우 많습니다. 이 시기엔 상대의 반응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기보다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9월 9일, 22일은 관계 회복, 소통을 풀어가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10월 병술월은 토와 화의 에너지가 빠르게 오르내리며 사람들 사이 긴장도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특히 모임이나 가족 내에서 괜히 분위기 싸해진다 느끼신다면 이미 기운의 흔들림을 체감 중이신 겁니다. 이 시기엔 말보다 표정, 행동으로 진심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기운으로 지난 갈등이 다시 물밑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관계는 정리될 건 정리하고 유지할 인연은 더 깊이 다지는 달입니다. 11월 7일, 19일 즈음엔 오랜 인연 정비, 필요 없는 관계 정리가 좋습니다. 12월 무자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적 피로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괜히 사람 만나기 귀찮다는 느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땐 억지로 모임을 참석하기보다 소수의 깊은 대화를 선택하세요. 궁합으로 봤을 때 하반기 대인관계를 도와줄 띠는 돼지띠와 양띠입니다. 돼지띠는 수 기운으로 긴장을 완화해주고 양띠는 토 기운으로 불안정한 마음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이번 달 재물운 간단히 정리합니다. 작은 구멍을 메우는 꾸준함이 하반기 재정 안정을 이끌어줍니다. 소비보다 구조 점검에 집중하면 흐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랑이라는 건 한참을 곁에 있어도 말 한마디 없으면 멀게만 느껴지고 따뜻한 눈빛 하나에 서운함이 풀리기도 하죠.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의 외면 속에서 정서적 고립을 느끼는 분들 최근 들어 마음이 더 허전하셨을 겁니다.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의 2025년 하반기 연애 결혼은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먼저 7월 개미월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부부 사이에 쌓인 작은 오해들이 조용히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상대방의 말 없는 침묵이 마음속에서 크게 울리고 왜 이렇게 먼 느낌이지? 생각이 드는 순간이 많아질 수 있어요. 특히 요즘 밤에 누워 같은 공간인데도 외롭다 느끼셨다면 이미 이 흐름을 체감 중인 겁니다. 이 시기는 억지로 풀려 하기보다 작은 다정함부터 하나씩 쌓는 게 중요합니다. 7월 11일, 24일 즈음엔 평소보다 다정한 말, 소소한 관심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로 연인 부부 사이에 사소한 말실수, 감정의 엇갈림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엔 서운함을 쌓기보다 바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8월 5일, 19일엔 감정 정리, 속마음 대화에 좋은 흐름이 들어옵니다. 반면 14일, 27일은 언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9월, 을, 6월은 을목과 유금의 대립으로 싱글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기혼자분들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괜히 마음에 박힌다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거리를 벌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로 기운을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10월 병술월은 불과 땅이 만나는 시기, 마음의 벽을 허물기 좋은 달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정서적 단절이 깊어졌던 분들은 10월 10일, 22일 즈음
함께 식사 산책으로 거리감을 풀어보세요.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으로 외로움, 불안이 올라오기 쉽습니다. 이 시기엔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우선입니다. 상대방 변화만 기다리기보다 내 감정을 스스로 다독이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12월 무자월은 연말 특유의 바쁨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긴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지만 그럴수록 내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의 온도가 유지됩니다. 궁합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 연애 결혼운을 도와줄 띠는 토끼띠와 말띠입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서운함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말띠는 화기운으로 정체된 감정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이번 달 연애 결혼은 한 줄로 정리합니다. 상대의 변화만 기다리지 말고 작은 다정함부터 하나씩 쌓는 게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게 가까울수록 서로의 빈틈도 더 잘 보이고 그래서 더 서운해지고 또 미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은 가족을 챙기는 게 당연한 듯 익숙했지만 그게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짐으로 쌓였다는 걸 늦게야 느끼실 때가 있죠. 2025년 하반기 가족은 한 달 깊이 들여다볼게요. 7월 개미월은 겉으론 별일 없는 듯 보이지만 속으론 부모 자녀 형제 사이에 작은 거리감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내 몸도 힘든데 왜 자꾸 더 바라실까? 하는 답답함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시기 7월 13일, 26일은 가족 내 대화 관계를 조율하기 좋은 날입니다. 반면 18일 즈음엔 사소한 말도 상대방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아껴주세요.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부딪힘 속에 형제나 자녀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운 만큼 돌아오질 않는다는 허탈함을 느끼는 분들 최근 많이 계셨을 겁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선 의견 충돌이 깊어질 수 있으니 8월 7일 19일엔 가벼운 대화, 작은 배려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9월 을유월은 을목과 유금의 충돌이 더 극단으로 흐르며 가족 사이, 특히 형제관계에서 서운함이 쌓이기 쉬운 달입니다. 이때 굳이 풀 필요 있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9월 9일 22일엔 작은 이해와 인정이 크게 돌아오는 타이밍입니다. 10월 병술월은 화와 토의 기운이 만나 가족관계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와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분들은 10월 11일, 24일 즈음 함께 식사 추억 나누기를 시도해보세요. 관계가 부드럽게 회복될 겁니다.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기운으로 다시금 가족 내 감정의 파고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이 있어도 외롭다는 느낌이 강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마음을 닫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12월 무자월은 가족 내 숨겨진 갈등이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이해를 표현하면 관계의 균형이 다시 잡힙니다. 하반기 가족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띠는 양띠와 돼지띠입니다. 양띠는 토의 부드러움으로 긴장된 가족 분위기를 완화해주고 돼지띠는 수의 여유로 서운함을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번 하반기 가족운을 두 줄로 정리해드립니다. 불편함을 숨기기보다 작은 다정함을 쌓는 게 가족의 온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거리를 좁히려면 내가 먼저 다가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살다 보면 참 신기하죠. 꼭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 건네는 한마디, 예상 못한 만남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 2025년 하반기 귀인운을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7월 개미월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개수와 미토가 섞이는 구조라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갈등, 고민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작은 도움의 손길이 슬며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상담 오신 한 여성분도 말하셨어요. 동네 약국에 들렀다가 약사님이 속내를 알아봐주는 그 따뜻한 한마디에 한참 울컥했다고요.
7월 11일, 24일 즈음엔 이런 뜻밖의 위로 천을 귀인의 흐름이 살며시 스며듭니다. 특히 이때는 고민을 너무 숨기지 말고 가벼운 대화로 마음을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 속에 사람 관계가 복잡해지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이 시기 8월 6일, 19일엔 태극귀인의 기운이 깃드는 날입니다. 생각지 못한 인연, 특히 새로운 정보나 조언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경제, 건강, 가족 문제에 실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9월 을유월은 을목과 유금이 격하게 부딪히는 구조라 관계의 오해, 불신이 자주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귀인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평소 거리를 두었던 사람 혹은 오랜만에 연락 오는 지인 중에 뜻밖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9월 9일, 22일 즈음엔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세요. 의외의 귀인이 필요한 순간에 나타날 겁니다. 10월 병술월은 토와 화가 상승하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기운이 빠르게 확장됩니다. 특히 직장, 사업, 가족 관계 속에서 오래된 인연이 다시 도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엔 예전 인연을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가벼운 안부 인사를 먼저 건네보세요. 11월 정해월은 해수의 기운으로 외롭고 흔들리는 시기지만 그만큼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특히 11월 7일, 19일엔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12월 무자월은 연말의 바쁨 속에서도 귀인의 흐름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이 시기 모임이나 행사 속 소소한 인연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년 흐름을 함께 풀어갈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전반을 정리하면 귀인은 거창한 도움보다 일상의 작은 대화, 예상 못한 친절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닫으면 그 기회도 스쳐가고 조금만 열어두면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 복처럼 따라옵니다. 귀인의 기운을 높여주는 띠로는 토끼띠와 돼지띠가 좋습니다. 토끼띠는 부드러운 목 기운으로 긴장된 관계를 풀어주고 돼지띠는 수 기운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올해 하반기 작은 친절에 감사하고 우연한 인연을 소중히 하면 귀인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묘하죠. 쌓을 땐 한없이 더디고 나갈 땐 눈 깜빡할 새 텅 비어버립니다. 특히 빚이라는 건 마음 한구석에 늘 눌러 앉아있는 돌덩이 같아서 없애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의 2025년 하반기 빚 청산 운,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먼저 7월 개미월, 개수와 미토가 뒤섞이는 이 시기는 금전 부담이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조금씩 쌓이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에 카드값이 자꾸 밀린다거나 자녀 지원금, 생활비 부담이 크다 느끼셨다면 이미 이 흐름을 체감 중이신 겁니다. 7월 11일, 25일 즈음엔 지출 구조를 살펴보고 불필요한 구독, 소비를 정리하면 좋은 타이밍입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로 갑작스러운 지출, 예상 못한 경제적 부담이 불쑥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빚 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다시 점검하세요. 특히 8월 6일, 19일엔 부채 조정, 상환 계획 수정에 좋은 흐름이 들어옵니다. 9월 을유월은 을목과 유금이 부딪히며 부담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내는 느낌이다. 갚아도 줄지 않는다 하는 답답함이 올라오지만 이때 포기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9월 9일, 21일엔 대출 상품 변경, 이자율 재협상 같은 구체적 행동이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줍니다. 10월 병술월은 화와 토가 만나며 경제 흐름에 숨 고르는 시간이 한번 들어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빚을 만들지 말고 기존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하는 게 유리합니다. 11월 정해월은 해수 기운이 강해지며 잠시 흔들리는 구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스며듭니다. 특히 천을 귀인 기운이 11월 8일, 19일에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때 주변 조언, 뜻밖의 경제 정보가 비청산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줄 수 있으니 마음을 열어두세요. 12월 무자월은 토와 수가 엇갈리는 시기. 한 해 정리를 하며 금전 구조를 다시 세팅하면 2026년 시작을 훨씬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극귀인의 기운이 12월 5일, 22일에 도움을 줍니다. 가까운 가족, 지인 중에 경제 조언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볍게 흘려듣지 마세요. 하반기 비청산 흐름을 정리해보면 초반은 정리, 중반은 고비, 후반은 숨 고르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빚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올해 작은 실천이 내년 경제 기반을 더 단단히 세워줄 겁니다. 행운이라는 건 꼭 큰 돈이나 대단한 기회만을 뜻하는 건 아니죠. 최근 한 어르신께서 택배 기사님이 무거운 상자를 문 앞까지 살포시 놔주고 가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작은 순간들이 우리 일상 속 행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의 2025년 하반기 행운 로또운 조금 깊이 들여다볼게요. 7월 개미월은 땅과 물이 교차하는 구조입니다. 겉으론 평범하지만 작은 선물 같은 순간들이 불쑥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평소 말 없던 가족이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이나 필요했던 물건이 우연히 손에 들어오는 경우 같은 일들. 이 시기 7월 13일, 25일 즈음 작은 친절, 따뜻한 인연이 행운의 씨앗으로 자리 잡습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이 부딪히며 복잡한 흐름이 겹치지만 예상 밖의 금전 기회나 소소한 로또운이 슬쩍 스쳐갈 수 있어요. 특히 8월 6일, 19일엔 행운을 키울 작은 행동, 예를 들어 복권 한 장, 우연히 참석한 모임 속 좋은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을유월은 을목과 유금이 대립하며 운이 들쑥날쑥 변하지만 내면의 반응을 가볍게 다스리면 흐름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어요. 이 시기 9월 9일, 21일엔 행운의 흐름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특히 주변에서 우연히 좋은 정보를 건네받는 경우 많습니다. 10월 병술월은 화와 토의 상승으로 행운 기운이 빠르게 확장됩니다. 뜻밖의 재정 기회나 숨은 인연 복이 불쑥 올라오는 달이에요. 다만 과욕을 부리면 그 기운이 금세 소모될 수 있으니 작은 감사, 꾸준한 긍정이 필요합니다. 11월 정해월은 물 기운이 강해지며 감정의 잔물결 속에서 행운도 은근히 스며듭니다. 이 시기 택배 기사님 같은 작은 친절에 감사할 줄 알면 더 큰 기운이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흐를 겁니다. 12월 무자월은 토와 수가 만나며 연말 마무리 운세 속에 작지만 분명한 행운의 흐름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특히 12월 5일, 22일 즈음 소소한 이벤트, 추첨, 복권 기운을 활용해보세요. 하반기 행운을 높여주는 띠로는 돼지띠와 토끼띠가 좋습니다. 돼지띠는 수 기운으로 감정의 흔들림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토끼띠는 목 기운으로 행운의 씨앗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달 추천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입니다. 4와 9는 금 기운을 보완해 재물 안정과 결실을 돕고 5와 10은 토 기운을 강화해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며 6과 19는 수 기운으로 정서 안정과 소소한 기회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이번 달 행운은 두 줄 정리합니다. 소소한 순간을 귀하게 여길수록 예상 못한 기회가 곁을 스칩니다. 행운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1958년 무술생 개띠분들의 2025년 하반기 흐름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우선 7월 개미월, 겉으론 평온하지만 속으론 작은 피로가 쌓이고 가족 경제 문제로 마음이 조용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작은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이 부딪히며 직업, 인간관계, 가족 사이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특히 자녀 일, 가족 내 역할에서 스트레스가 깊어질 수 있지만 그걸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말보다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물러서는 여유입니다. 9월 을유월은
대인관계, 경제 흐름에서 갈등과 오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굳이 지금 풀 필요 있나? 하는 유혹이 들어오지만 지금 작은 다정함이 앞으로 큰 평화를 만듭니다. 10월 병술월은 활동과 기회가 동시에 커지는 시기, 체력 관리, 인간관계 정리가 결과의 질을 좌우합니다. 특히 건강을 챙겨야 번아웃 없이 좋은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1월 정해월은 마음이 출렁이는 시기, 불안정한 정서 속에서도 내면을 단단히 다스리면 오히려 새로운 인연 기회가 슬며시 스며듭니다. 12월 무자월, 한 해 마무리 속에서 금전, 건강, 인간관계의 균형을 다시 잡는 달입니다. 지금의 흐름을 부드럽게 정돈하면 2026년 시작이 훨씬 가볍습니다. 하반기 전반의 핵심은 조급함보다 흐름에 맞추기입니다.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흐르는 대로 가다 보면 작은 행운, 새로운 기회가 내 쪽으로 자연스럽게 옵니다. 오늘 전해드린 운세,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시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함께 소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톡톡 2번 눌러주세요. 사소한 이 행동이 기운이 되고 복이 따라오는 작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